여러분의 암호화폐 지식 충전을 책임지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오늘 파이코인 가격 시세, 지표, 순위 2025-0909 보고서인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지난 24시간, 그러니까 9월 8일 하루 동안 파이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또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한번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분석은 한국 시간으로 9월 9일 오전 9시까지 집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파이코인 가격 변화하고 시장 지표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시야를 위해서 약 일주일 전 9월 2일 데이터하고 한 달 전 8월 9일 데이터 이것도 비교 분석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저희가 제공받은 자료에 나타난 객관적인 정보만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파이코인은 공식 파이코인을 의미하고 다른 형태의 자산이나 IOU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깊이 있는 분석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궁금해하실 지난 24시간 동안의 가격 움직임부터 확인해 볼까요? 9월 8일 하루 파이코인 가격은 어땠나요? 네, OKX 거래소의 현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9월 8일 오전 9시에 0.346달러에서 시작해서요. 9월 9일 오전 9시에는 0.34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0.344요? 거의 변동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아주 잔잔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기간 동안 가장 낮았던 가격은 0.341달러, 가장 높았던 가격은 0.349달러였는데요.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약 2.3% 정도 거기에 불과했습니다. 상당히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 셈이죠. 2.3% 변동폭이면 정말 움직임이 적었네요. 근데 같은 시간 다른 주요 코인들은 어땠나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시장의 대표 주자들과 비교했을 때 파이코인의 이런 잔잔한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요. 비트코인 BTC는 약 0.8% 정도 상승했고요. 이더리움 ETH는 파이코인처럼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이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보였는데도 파이코인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저희는 보통 저베타 횡보라고 부르는데요. 저베타 횡보요? 네, 베타라는 게 시장 전체 움직임에 비해서 특정 자산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베타가 낮다는 건 시장 변화에 상대적으로 좀 둔감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파이코인은 어제 시장 전체의 그 미미한 상승 분위기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조용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저베타 횡보라는 게 시장 흐름에 크게 연동되지 않고 좀 자기 갈 길을 가는 좀 둔감한 움직임 이런 뜻이군요. 흥미롭네요. 가격은 거의 그대로였는데 혹시 거래량 쪽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나요? 투자자들의 활동성 같은 걸 좀 엿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거래량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OKX 현물 기준으로요.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된 파이코인 양이 약 2,933만 파이였어요. 이걸 USDT, 그러니까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1,013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거래소 데이터를 종합하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거래 대금은 약 2,517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게 그 전날, 그러니까 9월 8일 보고서 기준, 즉 9월 7일 하루치죠. 그때 집계됐던 약 2천만 달러, 0.2억 달러보다는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격은 멈춰 있었는데 거래 자체는 조금 더 활발해졌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가격은 제자리 걸음인데 거래량은 조금 늘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슷한 가격대에서 좀 팽팽하게 맞섰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파이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걸 보여주는 순위 지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마켓캡 데이터 기준으로 오늘 9월 9일 집계 순위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걸 일주일 전,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좋도록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지표별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죠. 우선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오늘 9월 9일 집계 기준으로는 43위입니다. 43위요? 네, 바로 어제 9월 8일 집계 기준 40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2계단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주일 전
9월 2일에는 41위, 한 달 전 8월 9일에는 38위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순위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시가총액 규모 자체를 보면 오늘 약 27억 7,200만 달러인데요. 어제 27억 7,800만 달러와는 거의 비슷하지만 일주일 전 27억 2,400만 달러보다는 소폭 증가했고 한 달 전 29억 4,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꽤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 시가총액 규모는 최근 일주일간 약간 늘었지만 순위는 오히려 떨어졌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규모, 순위 모두 하락세군요. 시장 내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거래량 순위는 어떤 변화를 보였나요? 네, 24시간 거래량 순위는 오늘 9월 9일 집계로 92위를 기록했습니다. 92위. 이것도 좀 내려갔네요. 네, 어제 9월 8일 집계 89위에서 3계단 하락한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 9월 2일에는 78위였고 한 달 전 8월 9일에는 72위였으니까요. 거래량 순위 역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대금 규모를 비교해보면 이런 하락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오늘 약 2,400만 달러, 0.24억 달러인데 어제 약 0.2억 달러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일주일 전 약 0.57억 달러나 한 달 전 약 0.71억 달러와 비교하면 거래 규모가 상당히 위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거래량 순위 하락폭이 시가총액 순위 하락폭보다 좀 더 크게 느껴지네요. 시장의 관심이나 유동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격 변동률과 관련된 순위는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네, 24시간 상승률 순위를 보면 오늘 9월 9일 집계로 85위입니다. 어제 9월 8일 집계 56위였던 것에 비하면 꽤 많이 내려왔네요. 일주일 전 9월 2일에는 94위로 더 낮았었고 한 달 전 8월 9일에는 놀랍게도 9위를 기록했었습니다. 9위요. 한 달 전엔 굉장히 강했었네요. 네, 맞아요. 한 달 전에는 단기적으로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시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일간 상승률 순위는 오늘 9월 9일 집계로 80위입니다. 어제 9월 8일 집계 93위보다는 순위가 올랐지만 일주일 전 9월 2일에 18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한 달 전 8월 9일에는 84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이었네요. 실제 7일간의 가격 상승률 값을 보면 오늘 플러스 1.15%, 일주일 전 플러스 1.83%, 한 달 전 플러스 1.52%로 퍼센티지 자체는 기간별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순위 변동은 이제 다른 코인들의 퍼포먼스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24시간 상승률은 변동성이 꽤 큰 편이고 특히 한 달 전 9위였다는 점, 이게 인상적이네요. 그때 급등 배경이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7일간 상승률은 비교적 좀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순위 지표 중에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건 어떤가요? 바로 24시간 Most Visited 순위인데요. 이건 코인마켓캡 사이트 내에서 해당 코인 페이지를 얼마나 많이 조회했는지를 나타내는 순위입니다. 오늘 9월 9일 집계 기준으로는 14위입니다. 14위. 네. 어제 9월 8일 집계 8위에서는 다소 하락했지만 일주일 전 9월 2일 15위, 그리고 한 달 전 8월 9일 14위와 비교하면 순위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순위가 하락하는 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파이코인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이나 검색량은 비교적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을 시사합니다. 오, 이건 정말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시장 내 실질적인 거래 활동이나 시총 순위는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도는 한 달 전과 거의 동일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파이코인 커뮤니티의 강한 기대감이나 앞으로 있을지 모를 어떤 이벤트에 대한 잠재적 관심, 이런 게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 수치 너머의 심리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데이터 이면의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모스트 비제티드 순위가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가격이나 거래량 지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잠재적인 관심이나 기대 심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관찰 포인트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기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각종 기술적 지표들은 현재 파이코인의 상태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파이코인의 기술적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혼조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뚜렷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기보다는 여러 신호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이건 일정 기간 동안 가격 상승폭과 하락폭을 비교해서 현재 매수세와 매도세 중 어느 쪽 힘이 더 강한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 50은 중립으로 보죠. 현재 파이코인의 RSI는 약 44.3 정도, 이 정도로 계산되는데 이건 50 아래이므로 중립에 가까운 약세 영역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강력한 상승 추진력,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는 신호죠. RSI는 50 아래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신호군요. 과매도나 과매수 상태는 아니지만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다른 지표들은 어떤가요? 다음은 스토캐스틱 지표입니다. 이것도 RSI와 비슷하게 가격의 모멘텀을 측정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서 현재 가격이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보통 80 이상을 과매수, 20 이하를 과매도 구간으로 보는데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약 22 수준입니다. 20에 매우 근접해 있죠? 아, 20 근처까지 왔네요. 네, 그래서 과매도 구간 진입 시도 또는 저점 형성 시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즉시 가격이 반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강력한 매수 신호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스토캐스틱은 과매도 구간 근처까지 내려와서 저점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아직 확실한 반등 신호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MACD는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지표로 많이들 보시던데요. 네, MACD는 이동평균선 두 개는 이용해서 추세 방향과 강도, 그리고 전환 시점을 파악하려는 지표죠. MACD 선하고 그 이동평균선인 시그널선, 그리고 두 선의 차이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히스토그램, 이렇게 구성되는데요. 현재 파이코인의 MACD 값 자치는 0.011 정도입니다. 0선 아래, 즉 약한 음영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딩뷰 같은 분석 툴에서는 종합적인 신호 판단을 매수, 바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가 뜨긴 떴네요. 네. 이게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거나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단기적인 상승 전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선의 차이를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의 막대 크기가 현재 매우 작다는 겁니다. 이건 매수 신호의 강도가 아직 매우 약하다는 의미라서요. 이 신호의 신뢰도는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MACD에서 단기 골든 크로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되긴 했지만 그 강도가 너무 약해서 아직 신뢰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참 미묘한 상황이네요. 그럼 이동평균선 자체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나요? 이동평균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 상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딩 뷰의 일간 차트 기준 기수지표 요약에서는 매도 의견이 12개, 매수 의견이 1개, 중립 의견이 일부 있는 이런 식입니다. 이건 단기, 예를 들어 5일, 10일, 그리고 중기 20일, 50일 이동평균선들이 현재 파이코인 가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과거 평균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낮다는 뜻으로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하방 압력이 우세하다는 걸 시사하는 지표죠.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을 기술적 분석에 참고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의 고점 0.3493달러와 저점 0.3423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38.2% 되돌림 수준은 약 0.3444달러, 61.8% 되돌림 수준은 약 0.3462달러입니다. 현재 파이코인 가격이 이 두 가격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들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지지받거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레벨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들어보니 정말 혼조세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RSI는 약세, 스토캐스틱은 과매도 근접, MACD는 약한 매수 신호, 이동평균선은 매도 우위, 거기에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 내에서의 움직임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사라는 건지 팔라는 건지 판단하기 상당히 애매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점에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표들이 엇갈리는 혼조세 국면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비트코인과의 연동성입니다. 앞서 파이코인이 저베타 횡보를 보였다고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현재의 횡보 또는 소폭 상승세를 넘어서 뚜렷한 추가 상승을 보여준다면 아무리 베타가 낮다고 해도 파이코인 역시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인 상승 탄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어줘야 파이코인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가격 구간에서의 움직임입니다. 방금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으로 언급했던 0.344달러와 0.3462달러 사이의 이 좁은 박스권, 이게 현재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파이코인 가격이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만약 매수세가 유입돼서 이 구간 상단인 0.3462달러를 확실하게 위로 뚫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전 단기 고점이었던 0.349에서 0.5달러 수준까지 다시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반대로 매도세가 강해져서 이 구간 하단인 0.3444달러 아래로 가격이 밀려난다면 지난 24시간 저점이었던 0.341달러 부근에 지지력을 다시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박스권 돌파 방향이 단기적인 추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0.344달러에서 0.346달러 사이, 이 좁은 구간에서의 힘겨루기 결과가 단기 방향성을 가늠할 열쇠가 되겠군요. 마지막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거래 대금의 변화 확인입니다. 기술적 지표, 특히 MACD에서 아주 약하지만 매수 신호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약한 기술적 신호들이 실제 의미 있는 가격 움직임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의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격이 앞서 말한 핵심 저항 구간 0.3462달러 이상을 돌파하더라도 거래량이 평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면 그 상승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고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OKX 거래소의 실시간 거래량뿐만 아니라 코인마켓캡에서 집계하는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이 함께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만이 추세 전환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첫째,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살피고, 둘째, 0.3444달러와 0.3462달러 사이의 핵심 가격 구간 돌파 여부를 확인하며, 셋째,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처럼 방향성이 불분명한 시기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서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분위기와 파이코인의 단기적인 전망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요.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이 전일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약간의 활기는 되찾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신중함과 경계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경계 속에서 조심스럽게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이걸 뒷받침하는 지표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 현재 42 수준입니다. 극단적 공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탐욕 단계도 아닌 중립에 조금 더 가까운 공포와 중립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는 파이코인처럼 상대적으로 시장 민감도, 베타가 낮은 알트코인이 뚜렷한 추세 전환을 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아직은 좀 눈치 보기 장세에 가깝다 이런 거군요. 그럼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파이코인이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려면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기술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지표들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RSI가 50선을 넘어서 상승 추세 영역으로 진입하고 MACD가 0선 위로 올라서면서 히스토그램 막대도 커지는 명확한 양 플러스의 값을 보여주고 이동평균선들도 현재 가격 아래로 내려오면서 종합적인 신호가 중립 또는 매수 우위로 바뀌어야 그래야 이제 추세 반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지지선인 0.34달러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것이고요.
위로는 0.35달러에서 0.36달러 사이에 형성된 저항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하는지 여부. 이게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가격 변동성이 매우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한쪽 방향으로 터지면 생각보다 움직임이 클 수도 있겠네요. 꾹 눌러놓은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계속 응축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한번 돌파가 일어나면 그동안 쌓였던 힘이 분출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고 크게 가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말이죠.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러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트레이딩을 고려하신다면 진입 전에 반드시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손절매 가격, 그리고 이익을 실현할 목표 가격 구간을 미리 명확하게 설정해 두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실제로 트레이딩뷰 같은 분석 툴에서도 일간 차트 기준으로는 매도 우위 의견이 아직은 더 많지만 세부 지표들 중 일부는 중립 신호를 보내는 등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도 방향성에 대해 좀 혼란스러워하는 국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파이코인 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파이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0.34달러대에서 매우 좁은 범위의 횡보를 보였고 비트코인의 소폭 상승세에도 크게 동조하지 않는 저베타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과 거래량 순위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사용자들의 관심도 모스트 비지티드 순위는 꾸준히 유지되는 흥미로운 모습도 관찰되었고요. 기술적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명확한 방향 예측은 어렵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 0.3444, 0.3462달러 핵심 가격 구간 돌파 여부, 그리고 거래량 변화, 이 세 가지 키포인트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현재의 낮은 변동성 구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응축된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분출될지가 단기적인 최대 관심사입니다. 당연히 파이코인 자체의 뉴스나 업데이트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시장 전반의 분위기와 자금 흐름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분석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또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게 다가오셨나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시장 분석 능력을 키우는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좋은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정말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파이코인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생생한 암호화폐 시장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크립토코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